안녕하세요. 저는 거천대학교 아이러스크 연구실의 학부연구생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Full Body Control of Mobile Manipulator Using End-to-End Reinforced Learning입니다. 이 논문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보통 이동, 그리고 매니플레이터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수행 방식은 효율성을 저하와 경우에 따라서는 워크스페이스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논문에서 표현하기를 이동 플랫폼과 매니플레이터의 동작을 분리하여 제어 문제를 단순화하여 로봇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로봇의 전신 제어, 홀바디 컨트롤을 위하여 엔드-투-엔드 강화학습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홀바디 컨트롤은 약자인 WBC로 표기될 테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풀바디 컨트롤의 목표는 뭘까요? 어떤 기능을 해야 풀바디 컨트롤이 가능한 매니플레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WBC는 로봇의 모든 자유도를 동시에 계획하고 제어함으로써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로봇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실행 시간을 단축하고 워크스페이스를 확대하기 위해 WBC를 사용해야 하고 WBC를 사용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들 중 논문에서는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그리고 reinforced learning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컨트롤 방법은 랜덤 샘플러,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방법은 랜덤 샘플러, 샘플링 스페이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펑션 등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돌 없이 균형 잡힌 전신 궤적을 만듭니다. 다만 이 알고리즘은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 단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작업을 어느 각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이제 로봇의 모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션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다른 로봇 매니플레이터 논문에서는 아마 타겟 플래닝이라든지 패스 플래닝 혹은 모션 플래닝 등과 같은 이름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단점을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법은 차원의 저주에 취약합니다. 차원의 저주는 아마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차원의 저주는 데이터 학습을 위한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을 보겠습니다. 이 MP3를 이용한 WBC 방법들에는 최적지어 프레임워크를 제어하여 로봇의 불안정한 이동을 안정화하는 방법, SLQ를 이용한 최적 제어.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글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마이너스를 해놓은 부분은 단점이라는 표시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중치의 행렬을 조절해서 목표 거리까지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NPC 방법은 목표 경로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목표 궤도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회피 능력에 제한점이 있어 단순한 운동학적 모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여러 조작 스킬과 길찾기, 탐색에 능하며 최근에는 강화학습과 NPC를 결합한 분야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두 개의 레이더 스캔, 시스템 내부의 상태 및 엔드 이펙터, 다시 말하면 목표 지점의 설정점의 정보를 딥뉴럴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험의 타겟을 알아야겠죠. 실험의 타겟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목표 지점인 엔드 이펙터의 위치에 도달하면서도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조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학습에 넣을 인풋 데이터로는 로우 2D 레이더의 데이터와 엔드 이펙터 프레임 기준으로 한 목표 위치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습니다. 네, 제가 시뮬레이터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블렛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3D 환경을 생성을 하고 각 실험마다 복도의 선반, 폭, 벽 등의 위치와 크기를 랜덤하게 변경하여 환경 다양성 또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학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학습 모델에는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PPO라는 알고리즘은 폴리시 베이스로 한 광학습 알고리즘입니다. PPO는 폴리시가 한 번에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클리핑 방식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환경 상태 기반으로 정책을 학습하고 현재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여서 앞선 정책, 그러니까 폴리시 업데이트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설계한 아키텍처는 우선 CNN을 통해 레이더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요. 이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풀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이 데이터가 셋 포인트 포즈, 베이스 벨로시티 같은 여러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압축하고 처리합니다. 이용하는 활성화 함수는 기본적으로 리키렐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레이어에서 리너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러한 설계를 통해 레이더와 로봇 상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다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 관찰 데이터에서 행동 정책까지 모든 처리를 통합하고 거기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PPO 알고리즘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RL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RRT 커넥트를 비교하였는데요. 이 RRT 커넥트는 앞서 설명했던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과 반대로 장점으로는 고장 공간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RT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RRT보다 더 적은 탐색 시간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RRT 커넥트와 비교한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더 빨리 일관되게 전체 작업 시간을 더 짧게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로봇에 직접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짧은 작업 시간 그리고 높은 성공률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훈련된 에이전트를 실제 로봇에 직접 트랜스퍼하여 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워크로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과 뎁스 카메라를 추가하여서 이제 이를 오토엔코더에 인코딩된 형식으로 넣어 매니플레이터의 DOC, 즉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